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유형 자산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자산은 투자 자산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깊고 그 다음에 세분화돼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자격증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배우는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거다라고 쌤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한번 오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거래예요. 쌤이 유동자산이라고 써놨네요. 유형 자산의 거래입니다.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기업 활동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을 사용할 것, 그리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의미 중 하나일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유형 자산의 구입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구입, 취득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취득으로 좀 바꿔볼게요.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종류별로 계정 과목의 취득세, 그리고 운반비, 이런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여긴 매입 재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요, 각 계정의 차변의 취득 원가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토지를 취득한다고 볼게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뭐 토지에 있던 무언가를 조금 취득하면서 우리가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취득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그 토지라는 계정 과목 안에다가 추가를 시켜 넣는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세니까 세금? 세금과 공과인가? 수수료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세금,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들었던 모든 재비용들은 전부 다 그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대입을 시켜 넣어준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할 때는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기입을 하는데 이 취득 원가, 그러니까 부대 비용을 포함한 이 원가가 결국에는 대변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처분 금액, 실질적으로 처분한 금액이겠죠.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취득 원가 또는 우리가 감가상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감가상각이 되고 남은 금액, 한마디로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 이 두 개의 차액은 결국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순수한 자산의 구입금액,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의 구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매입 부대 비용, 뭔가 취득세, 또 차량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란 결국엔 무엇인가? 취득한 금액에서 우리가 감가상각한 그 누계액들이 빠진 장부상에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된다.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한마디로 장부상에 그냥 적혀 있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어떻게 계정 과목들이 차변과 대변에 쓰이는가, 이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자산을 구입 시, 우리는 유형자산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 자산들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차변에는 건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선 건물로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변에는 현금, 그쵸? 이것도 현금뿐만이 아니라 미지급금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미수금이겠죠. 여기서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예시로 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대 비용을 추가한 금액들을 한 번에 이렇게 차변에다가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적는다 라는 거고요. 만약 처분 시에는요, 장부 금액,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보다 처분 금액, 실제로 판 금액이 비싸게 팔았어요 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이 된 최종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간에 우선은 건물이라는 것을 팔았죠. 그 건물을 대변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변에는 우리가 들어온 금액, 현금 또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나머지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이 이게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 처분 이익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장부상에 있던 금액이 처분한 금액보다, 실제로 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대변으로 건물 옮겨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한 금액은 그러니까 뭐 내용 요소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금액들, 그거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고요. 다음 실제로 판 금액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보다 우리가 낮게 팔았으니까 남은 금액이 분명히 이쪽에 아직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차변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주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완료를 시켜줄 수 있다, 분계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토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토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토지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영업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영업활동을 위해 가지고 구입한 토지, 땅, 임대, 이것들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당연히 차변에 토지가 올 거고요. 대변에 이렇게 뭐 현금 또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써지게 될 겁니다. 만약 처분할 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를 이렇게 대변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한 금액이 있으면 써주지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쓰진 않을게요. 처분한 금액이 장부상의 금액보다 더 많았어요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금액을 당연히 써주고, 대변에다가 그 남은 금액만큼을 이익 처분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반대로 장부상의 금액이 처분한 금액보다 더 높았어요 하면은 토지 당연히 대변으로 옮겨주고요. 차변에 현금 받은 금액 써주고, 그 다음에 손실 입은 만큼의 금액을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다음 건물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 당연히 이것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 매장, 사무실, 창고, 이런 기숙사, 다양한 건축물들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이것 또한 뭐 토지랑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건물이 차변,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거나 뭐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나갔으면은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높았으면은 현금을 써주고, 대변에다가 건물, 그 다음에 그 이익,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높았으면은 차변에 현금, 손실, 그 다음에 건물,
대변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경우에는요,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토지랑 건물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 영업용으로 보유 중이다 라고 하면은 토지,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정 과목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투자 부동산이다 라는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한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은 상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약간 뭐 볼펜 뭐 이런 것들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랑 뭐 판매용 사용할 때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취득 또는 보유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개정 과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해요. 우리 영동을 한번 보면은 지금 어디였죠? 렉시움인가 해가지고 지금 철로 주변 쪽에 하나 건물 짓고 있죠. 그런 것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건물, 신축 중인 건물, 새로 건설한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건설 중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변에다 건설 중인 자산, 현금, 나간 돈을 쓰게 되고요. 그 건물이 완공이 됐으면요, 우리가 이 건설 중인 자산 그 가치를 없애면서 건물이라는 것으로 재탄생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 뭔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치 하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토지 또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또한 감가상각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유형자산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분개와 같이 토지 또는 뭐 건물 이런 것들과 같이 분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계장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계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제품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차량 운반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 그 다음에 비품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하는 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죠. 프린터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 거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는 아마 여기까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고 학습 정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대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서 사용할 것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배운 유형자산이 되겠네요. 이거는 유형자산이다. 그렇다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 뭐냐? 여기서 딱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 오늘 바로 방금 전에 배운 거네요. 다음, 상품,
재고자산이었죠. 다음,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었죠. 다음, 산업재산권,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므로 답은 1번이 이렇게 된다. 다음 2번. 다음은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의미를 한번 이제 파악해 봐야겠네요. 1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효익을 줄 것이다. 자산의 의미네요. 맞고요.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개정 과목들이죠. 구축물은 안 배웠겠지만 구축물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본 개정 과목들이죠. 다음, 3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답은 우선 3번이 될 거예요. 우리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을 목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했었어요. 다음,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다. 당연히 유형자산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원. 기계장치의 값이 25만원이라는 거고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5만원. 그리고 구입하면서 설치한 비용은 3만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천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고 이 시제품을 7천원에 판매를 했대요. 시제품이란 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것의 상황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활동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이렇게 유형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25만원이란 가격에 우리가 운반비 5만원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설치비 3만원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제품을 생산한 거 영업활동 전이니까 이 금액 또한 들어간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5천원. 그리고 이거를 판매했으니까 이걸로 잠시 이득을 취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감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30만원에다가 33만원에다가 33만 5천원에서 7천원 빼면은 32만 8천원이 되네요. 맞나요? 한번 볼까요? 네, 답은 이렇게 1번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가 않죠?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은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거까지는 포함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는 전산회계 2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낸 난이도가 될 거고요. 이건 1급에서도 조금 잘 내지 않는 수준이긴 한데 하나 정도는 어렵게 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앞에 정도만 원래는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들까지 포함된 금액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뭐냐?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취득을 하면서 설치비가 발생했네요. 그러면은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취득 시 사용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 취득하면서 우리가 운반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잘 봐야 돼요. 사용함에 따라, 사업의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리비. 이건 이미 영업활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수리비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이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제작을 할 때 그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당연히 이것도 제작할 때죠.
영업활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답은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이 내용 중에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와, 자동차 멋있네. 새로 샀어? 이번에 차량이 나와서 업무용으로 차량 운반구가 되겠네요. 사용하려고 3천만 원을 주고 샀어. 이 3천만 원은 우선 우리가 차량 운반구 그 자체의 가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구입할 때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구입할 때네요. 구입할 때 옵션을 추가해서 썬루프 설치 비용을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100만 원은 당연히 우리가 영업활동 전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설치해가지고 50만 원이 들었어. 이것도 사면서 같이 한 거죠. 근데 여기 긁혔네. 사고 났어? 어제 사고를 내서 수리비 50만 원이 들어갔어. 이렇게 우선은 이 세 개만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수리비는 왜 안 들어갈까요? 이미 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 개만 포함을 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3,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가격이 될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할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과목은 뭐냐? 영업활동 그리고 건물 회계 처리하는 과목은 유형자산, 한마디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답은 2번. 재고자산, 이거를 만약 영업활동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다 라고 하면 재고자산이 될 거고, 그거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다음, 우리가 영업활동, 판매활동도 아니고 투자 목적이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을 출자했을 때 사용한 거죠. 한마디로 기업주가 내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회사에다 기증했을 때 대부분 자본금 또는 자본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답은 결국에는 우리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세무상사의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기계장치의 구입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우선 저거 기계장치 가격 자체는 포함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리고 설치, 운반한 거 30만 원 포함이 되겠네요. 다음,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 취득세 포함이 된다 했죠. 다음, 수입시 관세. 수입을 하면서 우리가 관세, 세금이란 걸 냈네요. 그럼 당연히 취득하면서 한 거니까 포함이 됩니다. 기계장치를 관리 전담하는 직원에게 급여.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데 취득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금액만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145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유형. 있을 유자 형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요.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건 뭐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맞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요, 잠시 맞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걸 보시면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확실한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 또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화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화폐,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그 자체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등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들,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 가치가 된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면은 그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취득 원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건물을 구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그 자체는 당연히 가겠죠? 구입 시 중개 수수료,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냈네요. 10만 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7만 원 당연히 취득하면서 낸 세금이니까 포함되고요. 취득 후 납부한 화재 보험료, 이게 참 애매해요. 그쵸? 여러분, 포함이 될까요? 이건 납부하고 난 다음에 취득하고 난 다음에 따로 보험료를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1,017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에도 비유동 자산을 배워봅시다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생각한 거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로 약간 찝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기말고사 전까지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일은 없고, 우리가 한 번 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중에서 좀 더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올 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쌤이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찝어주면서 한 번 더 넘어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